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너무 귀엽고 깜찍한 미니백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겹짧은뜨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고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존의 짧은뜨기와 아주 조금 달라요. 정말 조금 다르고 어렵지 않아요. 기존의 짧은뜨기랑 아주 똑같은 방법인데 조금만 더 두껍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 그대로 겹을 주어서 조금 더 도톰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어떤 가방이든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무 얇아서 축축 처지면 세상 쓸모가 없지요. 그래서 조금 더 도톰한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자 겹짧은뜨기. 이건 한 방향 겹짧은뜨기, 이건 양방향 겹짧은뜨기. 어쨌든 겹짧은뜨기로 한번 이 가방을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가방 바닥은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일반 짧은뜨기요. 일반 짧은뜨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네모 만드는 방법을 꼼꼼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이색 면사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라이언 브랜드에서 나온 이렇게 24/7이라는 면사를 이용할게요. 요즘 이 실로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실 자체가 탄력성이 없고 쫀쫀해서 가방을 만들기에 적합한 것 같아서 이 실로 하지만 아무리 이 실도 한 겹으로 했더니 조금 애매하게 틀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두 겹으로 했더니 이렇게 짠짠한 모양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조금 부실해 보이는 면사를 쓰고 싶은데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두 겹으로 만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종이실도 제가 샘플 작업을 한번 해봤더니 이건 지금 한 겹으로 루피실 한 겹으로 작업을 했더니 이렇게 뚜껑 부분이 자꾸 들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처럼 종이실을 이용하실 경우에 또 이 느낌도 참 좋긴 하니까 두 겹으로 짱짱하게 작업을 해서 이 뚜껑 부분이 이렇게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으로 완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겹으로 했더니 아주 튼튼하고 착 달라붙어 있지요. 한 겹으로 하실 때와 두 겹으로 하실 때의 실 소요량은 당연히 다르고 바늘 호수도 다르게 이용하셔야 돼요. 원래 이 실 같은 경우에는 한 겹으로 할 때는 5호 바늘을 추천하지만 두 겹으로 작업했기에 저는 4mm 7호 바늘로 오늘 작업을 할 생각이고, 제가 사용한 이 모든 재료에 대한 상세한 소개,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재료에 대한 소개, 소요량, 바늘 호수에 대한 모든 내용은 영상 아래 바로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서 재료 준비에 참고를 하시길 바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귀여운 단추, 실로만 만드는 예쁜 단추는 이 가방을 만들고 남은 실로 만드셔도 되고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 단추 이용하셔도 돼요. 단추의 사용은 자유로우나 이 단추가 만들고 싶으신 분은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짧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가방의 바닥 부분부터 만들어야 되겠지요. 가방의 바닥 부분 이렇게 짧은뜨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의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옆에 이렇게 코를 주어서 올라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타원형으로 사실 진행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 방법 한번 속 시원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은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 짧은뜨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되나요? 됩니다, 여러분. 그건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인데 개인적으로 이 가방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한번 안내를 해볼게요. 코수를 잡아볼게요. 시작코를 잡아야 되는데 이 바닥에 폭이 되는 그 짧은뜨기의 개수는 솔직히 마음이에요. 짝수 홀수도 그닥 상관없이 약간 내 마음으로 잡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짝수인 8개의 코를 잡아볼까 해요. 그것 또한 제 마음이니까요. 여러분의 실에 따라서 8개, 9개, 10개 여러분의 개수로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늘을 잡고 안에서 실을 걸어서 이렇게 시작 매듭을 딱 잡아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8개의 사슬을 만들어 볼게요. 실을 걸어서 뿅 이렇게 하나, 둘, 저는 이렇게 8개의 코를 저의 바닥에 이 가방의 너비로 만들 거예요. 실제 이것보다는 만들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부분까지 있어서 전체 가방의 폭은 얘보다는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넓게 잡지 않아도 돼요. 사실 이게 좀 더 넓어지니까요.
저는 지금 요 고를 8개를 잡은 거예요. 참고로 이 가방은 한 겹으로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요것 또한 8개의 사슬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8개 내가 원하는 사슬의 개수를 잡았으면 거기서 한 개만 더 만들어 주세요. 요 한 개는 코스에 포함이 되지 않는 기둥코, 이렇게 올라가는 역할을 해주는 기둥코지 코스에 포함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즉 여기 우리는 8개의 코만 사용할 거라서 8번째 코, 바로 여기 코, 바늘에서는 하나, 두 번째 코인 이 8번째 코, 반코, 지금 벌써 이렇게 V 모양의 코에 이렇게 바늘 뿅 꿰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또 그 옆에 코도 반코를 끼워서 짧은뜨기 해주고요. 또 그 옆에 코도 반코. 자, 이렇게 8개의 코를 반코 반코 끼워서 또 8개의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확 펴보면 얘 살짝 내려가 있지만 얘부터 첫 코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의 짧은뜨기를 지금 한 거고요. 이렇게 끼워서 5개, 이렇게 끼워서 6개, 7개, 8개. 처음에 계획했던 8개의 짧은뜨기를 해줬으면 끝. 짠짠짠, 이렇게 8개. 저는 요만큼이 가방 바닥에 포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을 해줄게요. 사슬을 하나 만들고 뱅그르르 돌려주고요. 자, 보면은 마지막 짧은뜨기가 전단에서 여기고 사슬을 하나 만들어서 돌려줬기 때문에 바로 여기 지금 하나 기둥코 세운 여기 말고 그 밑에 딸린 요 코가 첫 번째 코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폭 V코를 몽창 찔러서 또 짧은뜨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마지막 8개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사실 여기 끝부분은 뒤집어 보면 아까 첫 단에서 애매하게 밑으로 내려가 있던 바로 걔예요. 이거는 하나 만들고 돌리고 하나 만들고 돌리는 이런 편물에서는 마지막 코가 이렇게 살짝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 얘군 하고 이런 식으로 살짝 뒤집어서 여기 V코 다 끼우셔야 돼요. 이렇게 V코 다 끼워서 이렇게 확인을 한 후 얘까지 짧은뜨기를 해주면 아래와 같이 8개의 코 까먹지 말고 같은 개수를 유지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지요. 같은 방법으로 쭉 이제 내가 원하는 너비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사슬을 하나 세우고 팽그르르 돌려주고 첫 번째 코가 바로 요거 사슬 하나 붙어 있는 여기라는 걸 체크를 하고 이렇게 V코에 넣어서 또 하나, 자, 이렇게 7번째 코까지 하면 마지막 8번째 코는 살짝 이렇게 들춰보면 마지막 코 보여요. 이렇게 V코 다 끼워서 8번째 코까지 이렇게 딱 해놓고 또 사슬 하나 해서 돌리고, 자, 이런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가방의 너비가 될 때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요만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렇게 왔다 갔다 짧은뜨기를 한번 하면 요런 식으로 두꺼운 어떤 무늬가 보이지요? 저는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즉 저는 24단을 뜬 거예요. 요렇게 뒤집어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사실 아까 뜨기 시작한 건 여기서부터겠지요. 요렇게 반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뒤의 코수가 안 맞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요 면이 가방 겉에서 보이는 면으로 보여지게끔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볼게요. 이렇게 반코로 시작한 곳은 한쪽, 이렇게 온전한 무늬가 있는 곳은 겉쪽으로 해서 무늬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실에 따라서 바늘의 호수에 따라서 요 단수 저랑 다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24단 16cm 정도가 나오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바닥일 뿐 옆면까지 뜨면 더 크게 한 이만큼 벌어지니까 요것보다는 더 큰 사이즈의 가방을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만들어진 이 사각형에서 직사각형에서 이제 코를 주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렇게 8개의 코, 요쪽 두께에서 요쪽 폭에서 8개의 코의 수는 변함이 저는 없어요. 요대로 그냥 놔두고요. 요렇게 봤을 때 요렇게 볼록볼록 두꺼운 무늬는 2단, 짧은뜨기 2단을 이용해서 만든 무늬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당 하나의 짧은뜨기를 주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뽕뽕뽕 이 무늬당 2코를 주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의 코는 여기 8개의 코에 해당되는 코이기 때문에 얘는 건드리지 말고요. 바로 얘가 들어갔던 요 자리에 쏙 넣어서 하나를 일단 딱 넣어주면 얘는 이 8개 소속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애 팀이 되지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모서리이기도 해서 여기 같은 자리 방금 뜨개를 해준 요 자리에 하나의 짧은뜨기를 더 넣어서 짠! 요렇게 여기 2개의 코는 이쪽으로 가는 팀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줄게요. 근데 나는 그걸 기억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커를 이용해서 표시를 한번 해봐 줄게요. 여러분은 꼭 마커를 표시해 놓진 않으셔도 돼요. 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거니까 이렇게 요 2개의 코부터 이렇게 마커가 있는 코부터는 이쪽 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쪽 팀에 이렇게 2개의 코를 해줬으면 또 이쪽에서 또 와야 되겠지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보이는 코들이 있어요. 바로 얘. 이 단에는 이렇게 생긴 여기 V코 이렇게 끼워서 한 코를 주어주면 되고요. 또 여기 단에서도 한 코를, 또 여기 단에서도 한 코를 주어줘야 되는데 항상 모든 뜨개는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코가 기울어져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요 단도 바로 여기지요. 여기 정확하게 애매하게 V코 모양 없으니까 이렇게 살짝 땀이 있는 여기 중앙을 푹 찔러서 이렇게 코를 주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단에 하나, 둘, 셋, 4개의 코를 주어준 게 돼요. 그럼 또 옆쪽도 해볼게요. 이렇게 보이는 여기에 이렇게 팍 V코 찔러서 한 코 주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볼록 땀이 있는 여기 중앙을 퍽 찔러서 다음 코 또 주어주고요. 그 다음은 또 여기겠지요. 슝 올라오는 여기에 퍽 찔러서 코 주어주고요. 또 여기 요번 단은 여기 땀이 보이는 이쪽을 팍 찔러서 주어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단마다 하나의 코가 주어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왔으면 또 요 마지막을 만나지요. 마지막도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 코 주어주고 마지막 코는 이렇게 땀이 있는 여기를 푹 찔러서 한 코를 주어주면 짠짠짠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저는 단수가 24개의 단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커를 표시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세어서 24개의 코가 여기까지 딱 나온 상황이에요. 즉 옆면 고스란히 단마다 한 코를 만들어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쪽에 이렇게 반코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요 반코들도 이쪽과 마찬가지로 8개의 코가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무리 반코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반코가 이렇게 보이지요? 개수 반대쪽과 똑같아야 되고요. 이렇게 반코 남은 애들을 이렇게 끼워서 하나, 또 반코, 둘, 또 반코, 셋 이런 식으로 8개 이렇게 코를 주어줄게요. 7,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매듭이 있지만 매듭을 살짝 당겨보면 이렇게 반코 여기 구멍 뻥뻥 보이지요? 이렇게
끼워서 8. 짠, 이렇게 8개의 코 딱 넣어주고, 여기 찌그러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개의 코, 여기까지는 이쪽 팀, 여기까지는 이쪽 팀이라는 거를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방향에 코를 주워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저는 24개의 코가 있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24개의 코가 나와줘야 되겠지요. 방법은 같아요. 이렇게 생기는 요 무늬마다 2개의 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2개의 코를 줍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반대편처럼 24개 하는 것도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다만 지금 요렇게 떠서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은 방금 요렇게 반코를 뜨개를 해서 생긴 거지 원래 단이 아니니까 요렇게 헷갈리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것들이, 요런 코들이 각자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요 단, 요렇게 단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그래서 지금 방금 뜨개를 했던 여기랑 같은 자리가 돼요. 짠, 이렇게 같은 자리에 하나의 뜨개를 해주고, 여기가 바로 이쪽 방향의 첫 번째 코예요.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줘 봤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땀이 있는 여기가 바로 그 다음 코. 짠, 이렇게 뜰 때 이렇게 꼬랑지실 계속 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2코는 이렇게 볼록 무늬의 소속이다, 얘 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 코 여기겠지요. 뿅 올라오는 거에 오른쪽 여기에 끼워주면 또 3번째 단 3번째 코, 그 다음에 이렇게 땀이 있는 여기가 퍽 찌르면 4번째, 그 다음은 또 여기 5번째 단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쏠린 얘가 5번째, 요렇게 바늘땀 같은 무늬가 있는 여기가 6번째. 자, 이런 식으로 또 한 코 한 코 주워서 24개의 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보면은 여기가 7, 그 다음은 8, 이런 식으로 쭉 가볼게요. 자, 이제 거의 끝까지 왔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요 마커 표시해 놓은 데서부터 지금 22개의 코를 주었으니까 2개의 코만 더 주면 되겠군요. 그래서 또 요렇게 뿅 있는 곳 여기에 꽂아서 23, 그리고 마지막 코는 이렇게 땀이 있는 곳 여기를 하면은 24. 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위에 24, 여기 24, 여기 8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양쪽 서로 대칭이 맞게끔 코를 주었어요.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코수를 이렇게 세어가면서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스티치 마커가 있는 곳은 이 단의 시작이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지금 이 단의 마지막 코와 시작 코는 연결을 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무늬가 들어갈 때는 빼뜨기를 이용하지 않고 연결을 해줄 건데, 요 한 단에서는 요렇게 빼뜨기로 연결해 줄게요. 요렇게 마커를 뺀 코 요렇게 빼서 펜실로 고리 통과하는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사슬을 하나만 세울게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 빼뜨기를 연결하고 사슬을 세운 요 코에 쏙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면 얘가 이번 단의 첫 코가 되지요. 요 과정이 필요해요, 요번에. 왜냐하면 한 코가 더 증가를 해서 요 전체 코수가 짝수가 아닌 홀수로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서 지금 요번 한 단은 짧은뜨기를 삥 둘러줄 건데, 요런 식으로 요번 한 단만 연결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코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준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이는 코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단만 쭉 둘러줄게요. 코수의 증감 없이 전단에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코들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보이는 코마다 뿅뿅뿅뿅 보이는 코마다 한 코에 하나씩 뺑 둘러서 끝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짧은뜨기를 삥 돌아서 이렇게 오면은 약간 바닥처럼 이런 모양이 살짝 잡히지요. 그 다음에는 원래대로는 여기 마커가 있는 코에 뿅 넣어서 빼뜨기를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지만 이번 단부터는 이제 겹짧은뜨기 무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관계로 약간 하나의 코스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부분도 활용을 해서 한 개의 코스를 더 늘려줄게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뜨개를 진행하지 않는 빼뜨기 연결 부위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짧은뜨기를 더 넣어서 총 저는 짝수일 수밖에 없는 조합의 코스를 갖고 있지만 하나의 코를 더 넣어서 홀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마커를 빼고 그 다음 단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코스에서 한 개의 코스를 더 늘려서 살짝 홀수로 만들어주고 첫 번째, 2번 단의 첫 번째 코는 여기서부터는 마커를 이용해서 빼뜨기가 아닌 마커를 이용해서 첫째 코를 표시해 주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겹짧은 무늬가 들어가야 되는데 겹짧은뜨기도 어쨌든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코에는 뿅 넣어서 그냥 짧은뜨기 뿅 빼면 두 개의 코 샥 빼주는 일반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딱 그 자리에 마커를 표시를 해줄게요. 이 마커 표시의 의미는 2번 단의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쭈루루루 겹짧은뜨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겹짧은뜨기는 바로 일반 짧은뜨기와 약간 긴 겹짧은뜨기가 세트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뜨개를 보면은 지금 짧은뜨기를 한 얘는 벌써 됐고 그 다음에 뜨개 자리는 바로 여기지요. 여기 V코인데 모든 뜨개는 요렇게 V코에 세트 바로 밑에 여기가 바로 세트예요. 이렇게 작은 하트 무늬, 보리쌀 무늬 같은 얘가 짝꿍이에요. 요렇게가 짝꿍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 다음 애들은 요렇게가 짝꿍이지요. 즉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얘네들은 항상 세트라는 거. 원래대로 짧은뜨기는 여기 V코에 끼워야 되지만 이 겹짧은뜨기는 바로 여기 V코가 아닌 요 밑에 보리쌀의 밑에 뿅 여기로 끼워주는 거죠. 쏙 들어가서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짧은뜨기예요. 세실 걸어서 빼오고 얘가 요렇게도 아니고 요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닌 그냥 찌 빼서 같은 높이로 맞춰주시고요. 세실 걸어서 쭉 빼면 돼요. 자, 이해가 편하도록 같은 높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지 그게 살짝 기울어진다고 해서 큰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아이와 긴 아이 하나의 세트로 묶어주고요. 또 그 옆으로 가볼게요. 그 옆은 그냥 짧은뜨기. 그냥 짧은뜨기를 이렇게 딱 해주면 그 옆에 아이는 여기 위가 아닌 아래쪽 요 보리쌀같이 생긴 애 밑을 빡 끼워서 살짝 올려주고 짧은뜨기를 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짧은 아이, 긴 아이, 짧은 아이, 긴 아이, 짧은 아이, 긴 아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어떤 무늬가 생기는 게 바로 겹짧은뜨기예요. 그 다음에는 가장 일반적인 짧은뜨기를 또 해주고요. 그 옆으로는 또 여기가 아닌 밑에 딱 보이지요? 이렇게 밑에 보리쌀같이 생긴 거 밑에 빡 찔러서 살짝 위로 올려주고 짧은뜨기 해주고 일반 짧은뜨기 해주고 그 밑에 코너라고 다를 건 없어요. 무조건 위에 보이는 코들 하나 둘 셋 넷 한 4개만 지나면 코너를 탈출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짧은 아이니까 긴 아이 여기 코의 밑에면 여기네 뭐 이런 식으로 코 찾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 옆에 모서리도 또 해볼게요. 그냥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 코는 바로 여기군. 여기 밑에 딸린 여기 보리쌀 코의 밑에 여기군.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니까 뭐 코너를 돌아도 직선으로 가도 크게 어렵지 않게 코 찾을 수 있어요. 다만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걸 어떤 또 손님에 따라서 빡빡하게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겨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다 한 거 여기다 하고 표 찌르시면 안 돼요. 얘는 벌써 이렇게 감춰진
벌써 하나 뜨개가 진행이 된 코니까 이렇게 뭔가 감춰져 있으면 얘는 벌써 사용이 된 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코만 공략을 해주시면 돼요. 짧은 거 하나 해줬고요. 또 그 다음에 긴 거 해줘야 되는데 여기 끝나고 살짝 올려서 짧은 뜨기, 그냥 짧은 뜨기, 그 다음은 여기 코의 아래 퍽 찔러서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겹짧은 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예쁘고 뭔가 짜임이 있고 튼튼하고 두꺼운 겹짧은 뜨기를 완성할 수 있어요. 모서리 부분도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쭉 돌아서 이 마커가 있는 곳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지요. 마지막엔 또 같이 해볼게요. 자, 저에게는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코가 남았어요. 긴 걸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일반 짧은 뜨기, 이렇게 일반 짧은 뜨기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겹짧은 뜨기 한번 해주고요. 그럼 마지막 코가 저에게 남지요. 저는 이번 단부터는 빼뜨기 없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여기는 그냥 짧은 뜨기를 딱 해주면 저는 이번 단은 이렇게 한 단, 딸랑 한 단에 예쁜 겹짧은 뜨기 무늬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다음 단은 시작은 바로 여기겠지요. 그래서 마커를 빼고 차차차차 당겨주고, 자, 그 다음부터는 전 단에는 짧았던 아이를 길게, 길었던 아이를 짧게 반대로 진행을 하면서 얼기설기 무늬가 예쁘게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즉 저는 지금 짧은 걸로 끝나기도 했고 여기가 짧은이도 해서 얘를 길게 변신시키도록 해볼게요. 변신시키는 방법은 뭐 별거 없고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즉 이번 코는 여기인데 여기 밑에 보리살 밑을 찾는 방법은 무조건 위에 V코 밑에 보리살 밑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팍 찔러서 살짝 당겨 짧은 뜨기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코가 되었으니까 여긴 또 마커로 표시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는 또 긴 아이. 요번에 긴 아이야, 얘 어떡하지? 하고 당황하지 말고 그 옆에 V코 그냥 일반 짧은 뜨기 해주시면 돼요. 일반 짧은 뜨기 옆에는 긴 짧은 겹짧은 뜨기, 여기 코니까 여기 밑에 뽁 깨어서 쓱 올려서 겹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짧은 뜨기 해주고요. 그 다음은 일반 짧은 뜨기. 그 다음은 여기 코니까 또 이 아래를 퍽 찔러서 쑥 빼서 겹짧은 뜨기. 그리고 얘는 그냥 짧은 뜨기.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밑에 퍽 찔러서 겹짧은 뜨기. 이런 식으로 전 단에는 이렇게 길었던 애들은 그 위에 그냥 일반 짧은 뜨기를 해주시고요. 전 단에 짧은 그냥 일반 짧은 뜨기를 해줬던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겹짧은 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겹쳐지면서 아주 예쁜 무늬가 생기지요. 튼튼하고 도톰하기도 하고요. 자, 모서리를 찾는 방법도 완전 동일해요. 코를 찾는 방법은 위에 V, 코, 밑으로 쑥 달린 애가 길군, 그러면 그냥 짧은 일반 짧은 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 코 여기인데 밑으로 가봤더니 짧은 보리살이군 하면 밑으로 콕 찔러서 길게 겹짧은 뜨기 해주고요. 얘는 여기 코니까 밑에 길군, 그러면 일반 짧은 뜨기. 그 다음에 얘 여기 코니까 밑으로 내려와 봤더니 짧군, 짧으면 이번엔 너는 긴 걸로 변신을 시켜주마 하고 딱 변신. 그 다음에는 또 요 코 기네 짧은 거. 그 다음에 요 코 짧은 애 길게 변신. 그 다음에 요 코 기네 짧게. 그 다음에 요 코 짧은 애 길게. 자, 이런 식으로 길고 짧음을 교차로 이렇게 해주는 무늬로 해서 2번 단도 한번 쭉 가볼게요.
저는 이렇게 딸랑 2계단을 했는데도 이렇게 겹짧은뜨기 무늬가 이렇게 도톰하게 예쁘게 보이지요? 확실히 2겹으로 떴더니 아주 도톰하니 각이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아마 한 겹으로 떴다면 이렇게 각이나 이런 두께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마커가 있는 곳까지는 이렇게 딸랑 2개의 코가 남았네요. 마무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다음 코는 이렇게 기니까 짧게 일반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코를 딱 보면 이렇게 짧으니까 얘는 길게 샥 올려서 이렇게 겹짧은뜨기를 해주면 그 다음 마커를 만나지요. 마커를 만나면 이제 새로운 단어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단어의 시작이긴 하지만 사실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 기니까 또 짧은뜨기, 그냥 일반 짧은뜨기를 딱 하나 해주고 마커를 표시는 해놔줄게요. 마커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금 뭐라 그럴까 시작과 끝이 애매하니까 계속 표시는 해놓지만 솔직히 실수로 마커를 넣는 거를 빼먹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가방의 높이는 올라가시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자, 얘가 짧았으니까 얘가 길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조금 헷갈리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코 여기야 짧네 길게 변신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얘고 길었네 그럼 짧게 그 다음은 얘니까 짧네 얘는 길게 그 다음은 기네 짧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가장 덜 헷갈리고 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가방의 높이가 될 때까지 쭉 만들어 주시면 돼요. 뿅 이런 식으로 호호. 모서리 부분도 완전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한 코 한 코 만들어 주면은 이 짜임이 계속 생겨나면서 아주 예쁜 가방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쁜 겹짧은뜨기 방법을 이용하면서 이제부터는 쭉 내가 원하는 가방의 높이만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진짜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뚜껑 만드는 부분은 또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가방의 높이만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높이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더 높게 하셔도 되고 완전 여러분 취향껏 신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저는 열심히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가방의 높이를 만들어 봤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2단을 만들었는데 가방 높이는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더 쭉 올려서 이 부분을 더 높게 잡으셔도 되고 완전 여러분 마음인데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이도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비율은 바닥단의 개수와 같은 단수로 올리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바닥단이 24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24단으로 올리면 가장 안정적인 비율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22단을 올린 이유는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실 2볼로 이 가방 하나를 다 완성하고 싶은 마음에 뚜껑 만들 부분을 남겨놓고 쓰느냐고 일단 22단에서 소심하게 멈춰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껏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방 이렇게 뿅 덮는 뚜껑 덮개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뚜껑 덮개를 지금 만들려면 이렇게 가방 바닥 네모를 잘 보면서 이렇게 양쪽 균형에 맞게 일단 이렇게 딱 접어 보고요. 꼭꼭꼭 접어 보고 얘가 여기서 몇 코가 갔는지 막 이런 것들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적당하게 요 끝코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이렇게 끝에 가장 끝 쪽에 있는 코들이 있지요. 즉 이렇게 가장 끝에 코로 정해진 이 코에서 저는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서부터 뚜껑을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둘게요. 즉 이 정도의 길이 한 2cm 정도의 너비를 쏙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뚜껑을 뿅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뚜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테두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서 그 테두리도 조금 커지면 결국 여기까지 오게 돼요. 여기가 끝이야 하고 여기서부터 만들면 테두리 정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뚜껑을 만들고 테두리 정리 부분을 한 단, 2단 완성을 하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즉 여러분이 아이스 커피 같은 걸 먹을 때 얼음을 넣을 공간을 조금 남겨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저는 3코 띄어서 여기 표시를 해 두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도 여기 어디로 할까? 이렇게 애매하게 겹칠 경우에도 하나를 딱 정해서 여기서부터 저는 요 코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 즉 얘를 옮겨서 세 번째 코에 또 표시를 해줄게요. 그러면 양쪽에 이쪽도 3코, 이쪽도 3코. 그러면 이 애매한 여기는 어떡하나요? 이 부분을 또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커를 표시한 여기까지는 지금 했던 거와 같은 방법으로 뜨개를 여기까지는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즉 여기 마커를 표시한 때까지는 지금 전에 해왔던 방법대로 쭉 가서 여기까지 가볼게요. 여기 일반 짧은뜨기니까 겹 짧은뜨기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일반 짧은뜨기를 딱 해주면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 마커가 표시되어 있는 여기까지 뚜껑을 할 거라서 일반 짧은뜨기였으니까 겹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고 즉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마커가 꽂혀져 있는 이 코부터 여기까지예요. 마커 옆이 아니고 마커가 있는 곳까지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저는 여기서부터니까 하나, 둘, 셋. 저는 여기까지 딱 27개의 코가 나오네요. 여러분의 코수 저랑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홀수로 맞춰주세요. 26개의 코면 저처럼 하나 더해서 27개나 하나 덜해서 25개로 맞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홀수 조합이 돼야 끝과 끝이 같은 모양의 코로 떨어지면서 모양 잡는 데 훨씬 수월하니까 저랑 달라도 어떤 코스에도 상관없으니까 홀수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뚜껑을 계속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기가 애매한 게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앞뒤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이 겹 짧은뜨기를 보면 이 부분이 겉면이고 이 부분이 앞면 조금 모양이 다르지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뜰 경우에는 반복이 된다기보다는 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모양이 되는 거고 이 뚜껑 부분은 왔다 갔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모양이 다르지만 그것 또한 양면으로 사용하는 겹 짧은뜨기의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여기서부터 사슬은 하나, 기둥코지요 하나를 잡고 또 뱅그르르 돌려서 이쪽에 가방 안쪽으로 편물을 잡고요. 자, 가장 첫 코. 어쨌든 이쪽도 겹 짧은뜨기라서 일반 짧은뜨기로 가면 겹 짧은뜨기, 일반 겹,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아니면 긴 걸로 시작하면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전과 완전 동일해요. 하지만 안쪽에서 한번 뜨고 겉에서 한번 뜨는 양면형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코스를 구분하는 방법이 정말 똑같지만 살짝 다르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즉 여기도 짧은 건지 긴 건지를 일단 정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뭘로 시작하느냐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구분하는 방법 2가지를 살짝 알려드려 보면은 요렇게 밑으로 슝 길게 내려가 있는 V코들 보이지요? 뿅뿅뿅 내려가 있는 얘는 전단에서 이제 긴 거를 뜬 상황이에요. 즉 얘는 긴 거를 떴으니까 여기 첫 코는 짧은 게 들어가야 돼요. 짧은 걸로 들어가면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지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긴 게 없고 그냥 이런 모양이다. 그럼 여러분은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걸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뜬 방향에서 이렇게 뜬 방향에서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코, 요 V코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딸린 얘네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 주인공은 얘네. 얘는 얘고요. 얘는 얘고요. 이런 식으로 이쪽은 요렇게 코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고 몸이 왼쪽으로 있었다면 얘네들은 왼쪽으로 가 있는 코, 오른쪽으로 몸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뒤집었으니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의 첫 코는 여기고요.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길다란 코가 있기 때문에 짧은 일반 짧은뜨기 뿅 여기 들어가서 일반 짧은뜨기로 시작을 하네요. 여러분 긴 걸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코. 저는 여기지요. 그 다음 코를 슉 내려가 보면 오! 짧으네요. 몸이 짧으니까 그냥 일반 짧은뜨기가 아닌 긴 겹짧은뜨기를 해주면 되겠지요. 근데 그 방향이 이렇게 보리쌀 같은 모양은 없고 약간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바 밑으로 구멍이 뿅 보이지요? 바로 여기. 사실 딱히 찌를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기도 해요. 즉 여기로 놓으면은 일반 짧은뜨기 그 밑에 구멍 여기로 뻥 들어와서 위로 살짝 빼주는 긴 겹짧은뜨기를 이렇게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시면 안 돼요. 얘는 벌써 사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 헷갈리면 이렇게 위에 V코를 보면 돼요. 그 다음 V코 여기 오호 그 밑에 길군 그리고 전에 긴 거 했으니까 나는 그냥 짧은 거. 그 다음에 뚜띠 보면 V코 밑에 바로 여기 원래 코 밑에 뻥 뚫린 여기로 들어와서 샥 올려서 살짝 긴 모양. 딱 봐도 여긴 기네요. 길면 중앙에 퍽 찔러서 짧은 거. 딱 봐도 긴 거 사이니까 짧은 거군 하면 원래 위치 아래 구멍 뿅 보이는 열로 들어와서 살짝 길게. 여기는 밑에 이렇게 왕 부위 중앙에 일반 짧은뜨기 했으니까 이번에 긴 거의 위치는 일반 코 여기 아래 구멍 뻥 뚫린 데 넣어서 살짝 올려서 겹짧은뜨기 V다 여기다 놓고 짧은 거 짧어 그러면 여기 바로 아래에 놓고 긴 거 길다 위에 놓고 짧은 거 짧다 짧은 거 아래 구멍 뽕에 넣고 긴 거. 자 이런 식으로 길고 짧음을 반복하는 건 똑같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뒷면이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뜨개가 진행이 돼야 예쁜 무늬가 나오긴 하는데 양면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겹짧은뜨기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요 마커 있는 데까지 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짧은 걸로 시작을 했지요. 일반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 그러면 얘는 일반 짧은뜨기로 끝나야 돼요. 즉 짧은 버전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긴 거 채워주고 지금 마지막 마커가 표시되어 있는 곳 여기 이제 마커를 빼고 딱 보면은 이렇게 긴 거니까 짧은 거 딱 이렇게 채워주면 뚜껑 부분에 딸랑 한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여기 부분 여기에 코가 홀수로 돼야 된다는 이유는 같은 걸로 끝나야 모양이 예쁘게 잡히기 때문이에요. 긴 걸로 시작했으면 긴 걸로 끝나고 짧은 걸로 시작했으면 짧은 걸로. 저 같은 경우는 짧은 걸로 시작해서 짧은 걸로 끝났지요. 이 개수 중요하지 않아요. 저랑 달라도 아무 상관없고 같은 방법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또 그 다음 단을 같이 해볼게요. 기둥코는 하나를 꼭 세워주고요. 또 뱅그르르 돌려줄게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보면은 그 옆코가 이렇게 긴 겹짧은뜨기이기도 하고 짧은 걸로 반대쪽에서 끝나기도 했으니까 저는 긴 걸로 가야 되겠지요. 첫 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건 기둥코고 요거가 첫 코고 요거가 첫 코고 여기다 넣으면 일반 짧은뜨기 그 아래 바로 여기 띵 보이는 구멍 여기입니다 하고 딱 보이는 일로 쏙 넣어서 살짝 끌어올려 긴 겹짧은뜨기 한번 해주고요. 얘가 또 해야 되는 코가 아니고 요렇게 하나임을 꼭 기억을 하고요. 그 옆에 코로 가줄게요. 요렇게 아래가 길게 벌써 보이지요? 그래서 일반 짧은뜨기를 여기다가 딱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뭔가가 짧아 그러면 바로 요 코 여기다 넣으면 일반 밑으로 넣으면 겹짧은뜨기 이렇게 슝 빼서 또 긴 겹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그
그 옆에 기니까 짧은 그냥 짧은뜨기 해주고요. 즉 요번 단은 긴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길잡 길잡 또 길이 가지고 또 짧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길잡 길잡을 반복해서 또 끝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자, 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지요. 지금 긴 것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전 단의 기다란 코 중앙으로 짧은 일반 짧은뜨기 하나 해주면 마지막은 긴 걸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이 긴 걸로 시작했으면 긴 걸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딱 봐도 여기지요. 여기로 딱 들어와서 쭉 빼서 긴 거. 짠, 이렇게 하면은 뚜껑 부분이 아주 조금 더 길어졌지요. 시작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다르게 끝났으면 틀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살짝 고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사슬을 하나 만들고 뱅그르르 돌려주고요. 이번 단은 전 단에 긴 걸로 시작했으니까 짧은 걸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첫 단이 이렇게 첫 코가 부위 밑에 보이는 부위가 살짝 벌어져 있어도 얘는 어쨌든 전에 긴 걸로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짧은 거. 즉 처음에 뭘로 해야 될지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밑에 전 단 걸 보고 찾는 거와 여기 그 전 단에 끝났던 거에 반대로 하시면 돼요. 긴 걸로 끝났으니까 이번엔 짧은 걸로 시작을 해서 짧길로 가셔야 돼요. 오, 바로 안 돼. 짭깁. 아우, 안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즉 요거는 짧은 걸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은 긴 거. 긴 거는 여기 원래는 여기 찔러야 되는 거니까 그 아래 이렇게 길게 가고요. 그 다음은 여기 긴 거니까 짧게 가고 그 다음은 이렇게 길군 짧은 거를 하나 넣어놓고 또 얘 또한 이렇게 똑바로 들면 코가 사용이 됐나 안 됐나를 잘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짧은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긴 거 해야 되니까 원래 위치는 여기 그 아래 퍽 찔러서 쭉 올리고 긴 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반듯하고 고르게 예쁜 무늬, 이어지는 무늬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오호. 그래서 이번 단도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에 왔지요. 자, 어쨌든 여기를 짧은뜨기, 일반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 방금 긴 거 했고 요 마지막 요 위치로 여기 안 보이면 이렇게 위에 코 확인하셔도 돼요. 이렇게 일반 짧은뜨기로 끝을 내고요. 이렇게 아주 조금 더 길어진 가방 뚜껑 확인을 하고 사슬 하나 세우고 또 빙그레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코는 일반 짧은뜨기로 끝났기 때문에 긴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야 돼요. 즉 여기가 아닌 요 밑으로 여기가 아닌 요 밑으로 뽕 내려와서 쭉 올려주고 길게 그리고 옆에 또 이렇게 긴 거 딱 보이지요? 그러니까 짧게 짠. 그 다음에는 여기 위치 아래 길게 긴 거 위에 짧게 그 다음은 긴 거니까 여기가 아닌 요 밑에 그 다음은 짧은 거 바로 밑에 긴 거 확인하고 여기 그 다음은 또 긴 거니까 여기 아니고 요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코와 끝 코가 같은 방법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높이 정확한 네모로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저는 열심히 떠서 요 정도의 높이까지 만들었어요. 몇 단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가방 뚜껑이 이렇게 닫힐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을 넘어서면 안 예쁘겠지요? 그러니까 적당히 요 정도면 되겠어 하는 부분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마지막 단 한 단만 더 뜨고 정리를 할 계획이에요. 마지막 단 한 단은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무늬도 잘 이어지게 아주 깔끔하게 됐지요.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긴 겹짧은뜨기만 이렇게 쪼로로 이어져 있는 거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좀 보이지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이 무늬들이 잘 들어맞춰져 있는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 거 아닌지 그런 식으로도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단은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긴 거, 짧은 거, 긴 거로 끝난 상황이니까 사슬을 하나 세우고 빙그르르 돌린 다음 짧은 걸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첫 코가 약간 벌어지긴 했어도 이렇게 아래 긴 V코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일반 짧은뜨기로 하나 해주고 그 옆은 짧은 거기 때문에 긴 걸로 해주고 또 긴 걸 해주고 딱 봤더니 밑에도 다 긴 거더라.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니까 이렇게도 체크를 해주고 얘는 V코니까 짧게 해주고 자 마지막은 긴 것까지 됐고 시작할 때는 짧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도 일반 짧은뜨기로 끝나야 돼요. 짠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뚜껑 부분의 높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단수 이런 거 저랑 달라도 되고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살짝 취향인데 어쨌든 여기를 넘어서면 안 이쁘니까 여기도 또 테두리를 할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공간을 좀 놔두고 여기서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테두리를 이렇게 둘러서 이 가방 전체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단추를 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줄 계획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로 와야 되는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위치를 좀 바꿔줄게요. 그래서 얘는 실을 끊어서 쏙 빼서 여기 잠깐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고요. 다시 실을 가져와서 이 실을 바로 여기로 연결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여기로 오고 뭐 할 때 별로 티가 안 나서 이쪽 모서리에서 다시 연결을 해주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적당한 위치에 대고요. 저는 여기로 할게요. 이 코너에 쏙 바늘을 넣어서 세실을 걸어서 당겨오고 이렇게 통과를 해서 꾹꾹꾹꾹 연결을 해주고 특별히 묶고 이런 거 없이 뒤로 이렇게 살짝살짝 대주면서 같이 떠주도록 해볼게요. 제가 이번 단에 한 바퀴 빙 둘러서 할 것은 바로 짧은뜨기예요. 그래서 방금 요 일이 일어난 요 코 있지요? 거기를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서 이렇게 첫 코를 만들어 주고요. 이 부분은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근데 여러분은 마커 꼭 표시해 두지 않으셔도 돼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마커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그 옆코부터 이렇게 꼬랑지실까지 넣어서 그냥 짧은뜨기를 쭈루루루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왔고요. 모서리 부분도 정확하게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놓고 코가 보이는 건 아니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이는 무늬들 있지요? 이거마다 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일곱 즉 요렇게 7단 즉 7개의 짧은뜨기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무늬가 단수라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요 무늬가 있는 곳 옆쪽을 여기 이렇게 툭 꿰지 마시고 이쪽을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적당히 꿰 만한 곳을 예쁘게 이렇게 약간 쏙 들어가 있는 여기 있지요? 여기를 꿰어서 이렇게 꿰어서 하나 해주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여기 요쯤을 정확하게 여기가 아니어도 돼요. 요쯤을 이렇게 끼워서 2개 해주고 또 그 다음 무늬 옆쪽 오호 여기군 빡 끼워서 3개 또 이렇게 무늬 옆쪽 빡 끼워서 4개 무늬 옆쪽 빡 끼워서 5개 무늬 옆쪽 6개 무늬 있는 곳 옆쪽 이렇게 완전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개수는 정확한 게 좋겠지요. 이렇게
7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7개의 코가 주르르르 옆면으로 생기고, 자,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이렇게 코너가 예쁘게 정리되는 게 좋겠지요? 어쨌든 저랑 다른 모습이어도 아무 상관없고, 이쪽에 보이는 V코드를 말고 이쪽에서 이렇게 마지막 코너를 뻑 눌러서 여기에 임의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실을 자른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에 이렇게 V코들이 쪼르륵 보이지요? 여기 코는 이렇게 첫 코부터 여기 실 애매하게 자른 여기에요. 첫 코부터 끼워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고요. 자자자작 당겨주고 튼튼하게 당겨주고, 이 실을 한 번 더 묶어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이어서 떠주셔도 되고, 튼튼하게 붙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그 옆에 코부터는 V코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꿰어주면 되는데, 잠깐 여기서 스탑을 하고, 어쨌든 이쪽에서 시작을 하는 코수는 바로 여기가 첫 코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지금 저는 이쪽으로 가는 코는 딸랑 2개 코를 지금 뜨개를 한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쪽에서 여기 이렇게 단추를 거는 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의 위치를 찾도록 할게요.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위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시작 부분부터 벌써 2개의 코 우리가 사용한 거고, 여기서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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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오, 이렇게 하면 가장 중앙에 2코를 남기고, 이렇게 제가 손톱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에 고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표시, 여기 표시. 짠! 중앙에 꼭 2코가 떨어져 있지 않아도 돼요. 3코여도 되고 1코여도 되니까 이 부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2코가 맞는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제가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찾아냈지요. 그러면 또 쭉 짧은뜨기를 해서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저는 이 마커가 있는 곳을 이제 빼고 여기 딱 이 자리에 빼뜨기를 하나 해놓고 고리가 될 만한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저는 12개의 사슬을 만들었는데, 사슬의 개수는 저랑 완전히 달라져서 아무 상관없고 단추가 굉장히 뻑뻑하게 통과될 만한 그런 사이즈로 만드시면 돼요. 본인이 사용할 단추의 사이즈에 맞춰서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어쨌든 12개 만들었고, 여기 여기로 또 마커 빼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빼뜨기로 연결, 뿅 연결을 해서 또 그 옆에 코부터 또 짧은뜨기를 사사사사 해줘서 또 가볼게요. 그 다음은 또 이쪽을 이용해서 여기 2단의 시작이지요. 여기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임의로 한 코를 더 넣어줬던 거 기억하시죠? 좀 뱅그르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얘도 지금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더 넣어서 임의로 한 코, 지금 마지막 짧은뜨기 한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뱅그르르 돌아갈 수 있게끔 여지를 마련해주고, 이 부분이 저랑 다르게 저는 거의 이쪽 부분이 이 모양으로 끝났는데, 저랑 모양이 다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별 중요하지 않고, 여기 개수 이쪽도 또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요. 즉 7개의 코가 나와야 돼서 이렇게 옆을 비틀어 보면은 이렇게 깨면은 이렇게 V코 꿰는 것 같게 이렇게 모양을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또 7개 해줄게요. 하나, 또 그 옆도 이렇게 깨어서 둘, 그 옆에도 이렇게 셋, 이런 식으로. 아예 이 통째로 깨면 너무 굵게 모양이 잡히니까 살짝 위를 이렇게 깨어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네, 다섯, 여섯, 마지막 7, 7을
빼주고 이렇게 피면은 이렇게 모양이 잘 잡히지요. 이렇게 하면 다시 시작했던 곳을 만나게 되지요. 여기서 임의로 한 코를 더 만들어 주지 마시고요. 반대편과 동일하게 여기 코는 스킵을 하고 여기 지금 7개 끝난 상황에서 바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게요. 얘도 이제 빼고 이렇게 뿅 연결을 꽂아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 자자자작 당겨주면 이렇게 한 단이 짧은뜨기로 쭉 돌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또 이번 단은 마지막 단이 돼요. 이 가방의 마지막 단은 빼뜨기로 한 단을 쫙 돌면서 또 마무리를 해주도록 해볼게요. 자, 빼뜨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빼뜨기가 돼서 마무리 연결이 된 이 코 말고 그 옆에 코를 V코를 다 끼워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면 얘가 바로 이번 단에는 첫 코가 되겠지요. 다시 한번 삥 돌아왔을 때 얘를 만나야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그 옆에 코들은 이런 식으로 한 코 한 코, 코의 늘림도 줄임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한 코 한 코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쭉 해줄게요. 일단은 쭉 해서 자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 지금 고리가 있는 곳 근처까지 이렇게 빼뜨기를 하면 완전 고리가 딱 시작된 그것도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이제 오롯이 고리를 만나지요. 이 고리를 조금 더 튼튼하게, 손이 많이 닿는 곳이니까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조금 감싸줄게요. 자, 감싸준다는 뜻은 말 그대로 얘 밑으로 바늘을 쑥 넣어서 셋을 걸어서 빼고 바늘실 2개를 이렇게 통과하는 짧은뜨기를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간격이 너무 빡빡해도 이상하고 너무 헐렁하면 부실해 보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간격을 맞춰가면서 뺑 둘러줄게요. 저는 이렇게 한번 감싸줘 봤어요. 아주 귀엽죠? 저는 왕단추를 만들 계획이어서 조금 넉넉한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단추를 사용하실 거면 좁아도 짧아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같은 방법으로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딱 얘 빼뜨기로 걸려있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빼뜨기를 해가면서 여기 마커가 있는 데까지 쭉 가볼게요. 자, 저는 여기 마커가 있는 데까지 왔지요. 지금 마커가 있는 직전 코는 건너뛰고 여기 마커를 빼고 마커가 있었던 곳 V코를 이렇게 끼워서 쑥 빼서 마지막 빼뜨기를 해서 실을 쭉 빼고 실을 잘라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해주도록 해볼게요. 자, 돗바늘에 이렇게 꿰어서 자자자작 당기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실이 연결된 곳 그 다음으로 쏙 들어가서 이렇게 V코 몽창 끼워서 쓱 통과해 주고요. 이렇게 실이 시작됐던 곳 여기로도 또 쏙 들어가서 가방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보내서 쓱 빼주고 이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 실은 가방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자, 저는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단추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단추의 폭은 한 3cm 정도 되는 작지 않은 사이즈의 단추고요. 이렇게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추를 걸고 싶은 곳에 위치를 잡아 놓고 여기쯤이다 싶은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요. 얘는 꼭 돗바늘이 아니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가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서 단추를 부착을 시켜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단추까지 부착을 하고 이렇게 고리까지 닫아봤더니 너무 귀엽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가방의 끈을 만들도록 해볼게요. 근데 제가 두 볼로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그랬는데 실을 요렇게 요만큼밖에 안 남아서 안타깝게도 세 실을 사용해야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됐는데, 제가 아마 왕단추만 만들지 않았어도 이렇게 두 볼로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니 여러분이 실의 양은 그렇게 가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방의 끈은 이제 와서 한 겹으로 하면 안 이뻐요. 봄바디와 마찬가지로 두 겹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새우뜨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이 무늬가 새우뜨기가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너무 튼튼하니까 새우뜨기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중사슬뜨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중사슬뜨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가방끈의 길이만큼 일단 사슬을 쭉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방끈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짧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뜨개 가방의 가방끈은 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여유를 두고 조금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짧게 하시면 돼요. 저는 가방끈이 한번 왔다가 다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새우뜨기를 하실 분들은 한 번 정도 1m에서 1m 10cm 정도로 만드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저처럼 한번 왔다 가기를 바라는 분은 2배수, 그래서 저는 2m 10이나 2m 20 정도의 사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거의 2m가 넘는 사이즈로 한번 사슬을 쭉 떠봤고요. 겹사슬뜨기, 이중사슬뜨기는 뭐 별거 없고요. 여기 가장 첫 번째 코 말고 바늘에서는 두 번째 코 여기로 쏙 들어가서 요렇게 요 V코의 반코 얄팍하게 말고 요렇게 뒤에 코산까지 큼직하게 꿰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 코도 요렇게 뒤에 코산까지 넉넉하게 푹 파서 빼뜨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이 사슬 모두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빼뜨기를 해주면 이게 바로 이중사슬뜨기예요. 쉽지요? 남은 사슬 다 그런 방법으로 쭉 해줄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두 겹으로 부착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주고요. 그 통과를 해준 그 끈을 반대쪽에서도 또 이렇게 구멍을 비집고 나서 이렇게 돗바늘에 실을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나름의 얘들도 앞뒤가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서로 방향이 맞게끔 이렇게 잘 확인을 한 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살짝 겹치게 이렇게 도톰하게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꿰매주고요. 지금의 이 부분이 어쨌든 보이면 별로 안 이쁘겠지요? 그래서 이 남은 실로 저는 조금 이렇게 감아줄게요. 자, 이렇게 살짝 감아서 이 감은 부분이 겉으로 보여도 살짝 컨셉인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으로 실을 숨겨서 감춰줄게요. 자, 이렇게 똘똘 말았던 부분을 이 안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끈이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멈춰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또 안 예쁜 부분은 감추는 기능도 있으니까 그쪽은 안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예쁘게 이중으로 끈이 잘 고정이 되게 돼요. 어떠셨나요? 두 겹으로 만들었더니 저는 아주 튼튼하고 아주 마음에 드는 미니 핸드백이 완성이 됐어요. 물론 더 크거나 작게 사이즈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니까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실로 한번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디자인의 가방을 마음껏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오늘도 저와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을 꼭 눌러놓으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다양한 소식을 가장 먼저 아실 수 있어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